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말잇기 네 번째 시간. 끝말잇기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끝말잇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끝말잇기 네 번째 시간. 아, 이탈리아로 끝났어요. 이탈리아로 끝났죠.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인 이탈리아, 축구 잘하는 나라죠. 이탈리아 아로 시작된 단어는 장화 모양으로 생겨서 지중해에 있고, 그 유명한 나폴리, 베니스, 그다음 피렌체, 도라오라, 소렌토로, 유명한 그런 어떤 나라죠. 로마 제국의 나라고요. 교황청도 로마에 있습니다. 그 물론 바티칸 신국하고 그 나라는 틀립니다만은, 자, 이탈리아 다음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로 시작되는 단어는 아쿠타가 있습니다. 아쿠타. 들어보셨나요? 아쿠타. 아쿠타. 아골타라고도 하죠. 아골타. 아쿠타, 아골타라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그 후금이 아니라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쿠타입니다. 금나라는 뭐냐고요? 그, 그 여진족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때 우리 그 압록강 북쪽에서 자꾸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괴롭히던 민족, 여진족, 만주족이죠. 뒤에 만주족이 되는데, 그 여진족이 조선시대 때는 후금이라 나라를 지어서 딱 나중에 청나라가 됩니다. 명나라를 물리쳐 청나라가 되는데, 그때 그 후금을 만든 사람은 누르하치라 그럽니다. 누르하치. 근데 여기 지금 아쿠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후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후금은 금의 뒤늦게 세워진 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쿠타는 금나라를 만든 어떤 그 세운 사람인데, 금나라는 우리 고려시대 때죠. 우리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중국에서는 중국이 중화민국, 공산화 되기 전에가 중화민국이었고, 순원인이 중화민국이고, 그 전에 청나라였고, 청나라 전이 명나라였고, 명나라 전이 원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원나라 전에 송나라 있어요. 송나라. 송나라 전이 또 이제 그 5대 시대니 이렇게 어렵다. 그 전이 또 당나라고, 그 전이 수나라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요. 그 송나라는 문신 정치를 했어요.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는, 후주절도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는 자꾸 이제 무신들이 득세하면은 나라를 또 이제 또 신하들이 또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서 또 나라를 뒤엎고, 그러니까 무신들을 배격하고 문신을 우대하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약해졌어요. 그때 북방에는 거란족 아시죠? 우리 저기 그 발해를 가면 멸망했는데 거란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거란족 세운 사람이, 거란족이 나라를 만들어서 요나라라고 합니다. 요나라. 거기는 예리야포치 또는 야율아보기 또는 예리야포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거란족 요나라를 만들고, 그 오른쪽 우리나라 그 만주 쪽, 우리 북쪽에 있는 만주 쪽, 옛날 발해했던 그 자리에는 거란이 약한 틈에 금나라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몽고가 일어나서 원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요나라를 먼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은 금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러고는 맨 마지막 송나라를 멸망시켜서 나중에 이제 몽고가 그 저기 원나라로 이제 중국 대륙을 다 접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탈리아 다음에 금나라를 세운 아쿠타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주장 아쿠타.
타로 정해봤습니다. 아골타, 아쿠타. 타 다음은 타이티라 정해보겠습니다. 타이티. 타이티. 타이티는 중남미에 있는 섬이죠. 고군가요? 고갱인가요? 제가 좀 이렇게 미술에 좀 약해서 타이티에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가 살다가 이제 들어가시는 화가가 있어요. 고갱인가? 고군가? 헷갈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청경자 화백이 풍이 인상파로 짙은 색상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타이티 쪽에도 그분이 가서 직접 거기서 설계를 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이티. 티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어요? 티그리스강. 아이고 자꾸 꺼졌네요. 티그리스강은 뭐냐면은 그 아랍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뭐 4대 문명 하게 되면은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중국의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죠. 자, 문명은 다 강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강의 주변에 일합니다. 나일강, 나일 문명. 그리고 네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중동, 지금 아랍권이죠. 거기에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강을 적어본 거죠. 타이티 티그리스강. 여러분에게 상식과 지식을 가급적이면 좀 드리려고 끝말잇기를 수준 있는 어떤 끝말잇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역사도 좀 나와야죠. 강으로 시작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강감찬. 아까 그 거란이 망하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발해가 거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갑자기 역사 속에 사라진 거 보니까 설에 의하면은 그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갑자기 수도인 상경이 제로 잿더미에 쌓이고 해서 어떤 지배층들이 다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냥 걸어서 그냥 점령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설이 좀 좀 좀 점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거란이 아니죠. 티그리스강 다음에 강감찬인데 강감찬 장군은 이 거란족이 침략합니다. 몇 번 침략하는데 초창기 침략할 때는 그 서희 건설이 있죠. 우리나라에. 서희 장군이 대화를 통해서 강동 녹두는 우리 땅이다 해서 오히려 침략한 어떤 거란족을 물러가게 하고 오히려 땅을 우리의 땅을 회복하는데 그 다음은 목종 때 고려 한 7대인가 왕의 고려가 태조부터 시작하죠. 왕건 태해정광 경성목 일곱 번째 해종 때부터인가 막 이제 거란침이 있었고요. 그다음은 뭐 목종 때 강조가 서희 다음에 강조가 이제 거란침 막았지만은 지고 죽고 그러는데 그 다음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음에 또 왔을 때는 강감찬 장군이 이건 저기 뭐야 살수대첩이 아니라 무슨 대첩이라죠? 강감찬이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으로 그 똑같이 살수대첩과 비슷하게 강에서 뚝 막았다가 병력이 넘어오는 거를 물을 터서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강감찬 장군. 그래서 한번 티그리스 강 다음은 강감찬으로 적어봤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겠죠. 잠깐 쉬는 걸로 해서 찬물로 이어보고요. 찬 다음은 찬물, 이렇게 물로 시작되는 거는 물과 나무가 있습니다. 물과 나무. 우리말로는 워렌 프로프인데 물과 나무. 쇼핑몰이죠. 제 쇼핑몰입니다. 물과 나무. 돔의 오아시스로 찾으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나무. 무로 이어지죠. 무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무솔리니가 있습니다. 무솔리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 입 큰 글래머 아주머니 배우 있잖아요. 이탈리아 배우. 그 소피아 로렌의 형부였다고도 하고 이모부였다고도 하고 헷갈리는데 무솔리니였대요. 대머리 아저씨인데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2차 대전을 그 독일의 히틀러가만 혼자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이탈리아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나치스트죠. 나치즘. 그리고 이탈리아는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우익 독재 그런 개념이에요. 그,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힘을 합쳐서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죠. 거기에 대한 상대편 나라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어떤 쪽이 되는 거죠. 자, 물과 나무, 무솔리니, 니로 끝납니다. 니 다음은 니로 시작해 뭐가 있을까요? 여러 말 중에서 저는 니스 해변을 적어봅니다. 니스는 펜트가 아니고요. 펜트 어디 바르는 니스가 아니고 프랑스의 니스 해변이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제로 유명하고 그런데요. 그 지중해 쪽에 그 프랑스가 대서양 쪽하고 지중해 쪽하고 이렇게 이어진 그 접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해변을 니스 해변이라는데 세계 3대 영화제 하나죠. 니스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가 베니스 영화제, 베네치아 베니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무슨 영화제 해갖고서는 세계 3대 영화제라고. 그 미국의 영화제가 있겠죠. 니스 해변 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변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춘향전을 보면은 변사또가 나오죠. 변사또. 사또는 원님입니다. 원님. 변사또. 변씨 원님이란 얘기죠. 자,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막 떼쓰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안면가사 출도요 해서 그 이몽룡이 나타나죠. 그래갖고서는 변사또가 몰락하는 그런 나쁜 탕관놀이의 대명사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욕심 많은 사람이면서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가 뭡니까? 다시죠. 또라이. 약간 운전치 못한 놈, 약간 운전치 못한 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상한 게 단어를 썼는데 이로 시작되는, 저는 이로 시작되는 여러 인물 중에서 이시영을 적어봤습니다. 이시영 이분이 누구냐면은 요즘도 이시영 씨도 많겠죠. 여기 어디 개포동산 이시영 씨도 있을 거, 부산의 영도에 사는 이시영 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시영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는 여기 적은 이시영님은 초대 부통령 이시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시영님이 더 형님이에요. 이승만 할아버지보다 그 당시 형님이 부통령을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알았다 했다가 부통령을 한 번만 맡고 그 다음은 자기는 뜻이 없다고 그래갖고서는 그 사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신 그 이시영님이 있는데 제 이분을 택한 이유는 그 옛날에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 부자들은 보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색깔로 보면은 그걸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상도에 사는 어떤 경주 최 씨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런
그런 분들이 백만 그러니까 그 만석군 이런 거죠. 큰 부자인데 땅을 다 팔고 왜 일제시에 일본한테 나라가 망했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그 땅을 다 팔고 그걸로 군자금을 가지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독립운동 하려고요. 왜 만주로 넘어가느냐? 거기서 이제 무력으로 우리도 군대 훈련도 시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개인 집안이 넘어갑니다. 가다 보면서 가기 전에 집안에 있던 그 그러니까 저 마당새, 먹새, 뭐 행랑아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천민신분이죠. 이분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냥 돈도 주고 이제 나가서 살라고. 근데 이분들이 다 쫓아와요. 왜? 덕망이 있으니까 같이 와서 이분들이 같이 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군이 되고 이런 됐는데 이시영 이분이 셋째인가 다섯째인가 아무튼 여러 형제 중에서 만석군 집안이고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인데요. 그 형제가 전부 다 이제 단합을 해서 만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거기서 신흥무관학교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 재산을 합쳐서 어떤 군대를 키우는 어떤 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군인을 양성하고 일본 상대로 무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형제 중에서는 그 당시 친일파도 많고 조용히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는 그 중간에 배고파서 돈이 떨어져서 모든 돈을 독립운동에 썼으니까요. 그 배고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또 일본은 잡혀서 죽은 것 같아서 생방불명 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전부 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했어요. 이시영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이제 어찌 보면 그 형제들 중에서는 유독 재수가 좋은 거죠. 살아남아서 어쨌든 간에 해방을 맞이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승만 이분이 형님이 부통령 맡아주면 좋겠습니다까지 응?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밑은 어린 사람 밑에서 또 부통령을 맡으면서 맡아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된 조국에 왔으면 됐지 더 이상 자기는 뜻이 없다 하고 조용히 정치에서 물러나서 여성 맞춰는 훌륭하신 분 이런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참 너무 참 문제가 많죠. 영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이제는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은 목포 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나주 목포 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옛날에 노적봉과 영산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적봉과 영산강.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흑산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흑산도 여행 가기로 해서 갔다가 공터에 잠깐 배 타기 전에 차를 세워서 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적봉이 있고 바로 공터 바로 뒤편이 유달산이더라고요. 목포의 유달산, 노적봉과 유달산. 영산강은 이제 목포를 향해 흐르는 그런 강이겠죠. 몰랐어요. 영산강이 있고요. 강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뭘까요? 강강술래가 있죠. 강강술래. 뭐 옛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놀이였다는 설도 있고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들이 이제 침입해 오니까 마을 어떤 여인들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빙 둘러싸서 강강술래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면서 빙글빙글 돌게 했다 그러거든요. 강강술래 돌게 했더니 외군들이 와 사람이 너무 조선 군대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해서 도망갔다는 어떤 걸로 알려진 강강술래 여러 어디 가서 어떤 단합대회 하거나 놀게 되면 나중에 삥 모여갖고서 손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강강수월래 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민요로 자리 잡게 되죠. 강강술래. 다음은 사실은 레바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레바논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레바논, 죄송합니다. 레바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건데 레로 좀 반칙인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바논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딱 보면 위치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그 이집트랑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권에 하고 붙어 있고요. 시리아와 레바논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요르단하고도 붙어 있는 나라가 이라크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 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기독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여기 좀 종교 혼란이 많고 요즘 막 저기 막 내전이 있어서 사람도 많이 죽고 하는 좀 아쉬운 그런 어떤 지역인데요. 예전에 레바논은 페니키아로 유명했어요. 역사상의 페니키아로 해서 여기서 그 페니키아가 나중에 건너가서 로마가 됐다는 그런 어떤 로마의 고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향유술이 발달돼 있고요. 그 2, 3천 년 전에 고대 도시죠. 시론, 티루스 이런 있던 그 땅이 레바논입니다. 옛날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논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우리나라 논으로 시작되는 분이 있죠. 논개. 그 진주의 기생이었던 분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양반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기생이었나 어쨌든 그 기생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연인이 그 진주성에 있는 장군이었는데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부산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진주성을 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갑자기 막 밀려와서 조총 쏘고 막 갑자기 워낙 화력이 차이가 나는지라 갑작스러운 공격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다 잡히는데 그 애인도 죽고 다 했는데 이 기생이 몸으로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외국한테 이제 술을 먹게 됐어요. 저기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진주 남강 큰 바위 위에 거기서 술 어떤 회식을 하면서 기분을 막 흥을 돋구는데 농개는 그 외장의 애인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비율을 맞춰주다가 갑자기 탁 껴안고서 가락지 사이를 손을 끼워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죠. 그래서는 자기도 물에 빠져 죽고 외장도 죽이는 어떤 열사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주 가면은 그 진주성 있는 그 자리에 논개 사당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애국자예요. 개 이제 개로 식다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개나리 하다가 그냥 저는 그냥 쉽게 그냥 개장수가 뭡니까? 개장수 개 파는 장수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개장수를 택한 이유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주에 가서 우리는 말 타고 개장수했다 하는 그런 그보다는 개 타고 말장수했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해학적으로 그 나온 개장수입니다. 개장수. 자, 수로 시작되는 거는 수문제도 있고 양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수나라를 통일한 왕이 수문제, 그 아들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 수나라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다음은 정복 사업을 운하를 파고 정복 사업을 하다가 그 얘기했죠.
고 양제도 고구를 침입했다가 당하고, 아니 아버지 문제도 고구를 침입해다가 이제 쭉 세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양제가 또 왕위를 아버지 아픈 틈에 왕위를 뺏은 다음에 그다음 고구려를 또 침입했다가 을지문덕한테 당하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수양제. 자, 이제 칸이 없으니까 좀 지운 다음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수양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금말리기 4편입니다. 수양제. 수양제 다음은 제로 시작되죠. 제는 어이죠. 수양제. 수나라의 양제. 제로 시작된 말은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중국말로는 주거량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갈공명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냐면은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 이제 중국이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다가 이제 주나라 때 이제 그 다음은 뭐 춘추전국시를 맞이하고, 춘추전국시대를 몇백 년 동안 혼란을 일으킨 다음에 기원전 770 몇 년 1년인가부터 220 몇 년까지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러거든요. 기원전 400 몇십 년부터 221년까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그래도 왕실에 대한 충성을 하던 시대였고, 전국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힘이 있으면 왕실이 돼서 이제는 개판이 되는, 이제 누구나 이제 약육강식 시대가 전국시대가 됩니다. 그걸 통일한 왕이 진시황이에요. 기원전 221년인가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그렇지만은 진시황의 금방 죽습니다. 죽은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아들이 이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또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서, 그 다음은 항우장사 있죠? 총나라. 그 다음은 유방의 한나라. 한나라와 총나라가 지금 장기판이죠. 초나라. 족기 아닙니다. 초나라. 한하고 초가 두 나라가 싸움하는 형식이 만들어진 게 장기판입니다. 그 다음은 거기서 한나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쭉 가다가 그 한나라도 이제 나중에는 말년이 되면 아무래도 쇠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나라들이 또 이제 갈리면서 그 조조가 위나라 황실 옆에 있는 그 한나라 수도는 지금의 서안입니다. 서안까지가 꾸준히 진나라 때부터 해서 명나라 주원정까지 수도, 물론 중간에 잠깐 비지만요. 송나라는 비지만 그 수도가 서안이고요. 그 서안 쪽에 아무튼 위쪽에 위쪽 낙양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 위쪽이 위나라죠. 위나라. 조비 위나라고요. 그다음 저기 양자강 아래쪽으로 해서 그 오른쪽이 송건의 오나라. 그리고 지금의 수찬성, 사천성이죠. 이쪽이 촉한이라 해서 유비의 나라죠. 유비, 관우, 장비. 삼국초리를 통해서 세 번 스승님이 되주십시오. 그래서 유비가 찾아뵙고서 제갈공명이 유비의 어떤 지장 유비를 도와주는 정승이 됩니다. 제갈공명이 혁곡한 여기 제가 이제 제갈공명 사당이 사천성 성도에 있습니다. 유거량 초당 이렇게 돼 있는데, 사당을 저기는 초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삼국지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십시오. 삼국지 전력 이런 게 전개도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 보니까 조조의 위나라는 50만이래요.
그리고 송건은 한 20에서 30만. 그리고 그 다음은 촉은 5에서 10만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궁사수가 뛰어난 위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갈공명이 있을 때는 그 절대 안 지고서 적벽대전이니 어디니 다 승승장구했는데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촉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갈공명 다음은 우리나라 돌아보겠습니다. 명사심리. 갑자기 역사도 하고 지립니다. 명사심리는 뭐냐면은 돌아가신 김정구 선생님이 있죠.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1930년대인가 1년인가 이렇게 무진장 오래된 우리 그 노래죠. 그 노래를 부른 어떤 김정구 선생님이 또 그 노래 중에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어서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치는 명사심리 바닷가. 명사심리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금강산 있죠. 금강산 부근에 있는 원산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 그 해변 백사장, 그쪽 백사장은 굉장히 하얗고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쪽을 이렇게 500원 주고 이렇게 받아보는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야 엄청나게 그 백사장이 쭉 발달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거나 하면은 그 백사장은 전 세계인이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런 어떤 그 자연 보고가 될 것 같아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명사심리. 리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리오네자 레이로. 리오네자 레이로. 뭘까요? 리오네자 레이로. 리오라고 그러죠. 줄여서 리오. 들어보셨나요? 리오 카니발. 뭐 풀 달린 뭐 이렇게 원주민 목장하고 뭐 뒤에 이렇게 뭐 꽁털 같은 걸 해서 여자들이 막 궁둥이 막 흔들면서 허리 막 흔들면서 춤추면서 막 걸어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리오 카니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리오가 있는데 세계 4대 미항이라고 3대 미항이라고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베니스,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의 리오네자레이로, 그리고 그 다음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캘커타, 시드니가 미항이라고 시드니, 그리고 4대 하면 홍콩까지 끼나 이런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저는 못 가봤지만은 그 산에는 엄청나게 큰 그 예수님 상인가 하나님 상이 이렇게 좀 바다를 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곳이죠. 리오네자레이로. 로로 시작됩니다. 로. 이번에는 리오네자레이로는 브라질에 있습니다. 로는 이번엔 노틀담의 곱추로 해봅시다. 노틀담이라고도 줄여서 노트르담의 곱추라 하겠습니다. 곱추. 유명한 뮤지컬 겸 영화입니다. 안소니 퀸이 곱추로 나왔다 그러죠. 노틀담은 뭐냐면은 프랑스 가보시면은 파리에 오래된 성당 교회가 있어요. 한 중세 때 만들어진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놀러 갔을 때는 관광차 갔을 때는 수리 중이라 갖고 참 가림막으로 다 가림막혀서 참 황당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노틀담 사원의 굽추 거기에 뭐 영화 보면 오래된 영화인데 뭐 곱추가 땡땡 춤추고 이쁜 그 아가씨랑 같이 이렇게 훈무하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은 찾아서 보십시오. 노트르담의 곱추, 노트르담 프랑스의 파리에 있습니다. 추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추노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몇 년 전인가 이제 그 텔레비전 드라마로 듣는데 추노는 그겁니다. 도망간 노예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직업이 추노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니고 참 그 뭐냐면은 이제
천민들이 학대가 심하고 또 이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저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분이 생기면 서로 도망도 가고 그런 거예요. 도망가고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나라에서는 잡아오게끔 하는 이런 형상감을 걸었고 잡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우리가 조선 어떤 그 중말기 정도 가면서춘우군이 활발시다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하니까 이들 잡아오라 그러는데 그, 그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뭐 영존이, 정존이 이런 분들이 춘우 잡아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뭐 다 멋있는 어떤 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영종조 때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그런 부분만 잘 했으면은 어떤 우리도 또 르네상스 문예부흥 또 과학부흥해서 큰 나라 그 전통 이어갔으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일본한테 침략을 안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시대에 또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게끔 하는 노예제도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전대적인 절대군주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 참 그렇죠. 또 노입니다. 노로 시작되네요. 노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겠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상륙작전 노르망디는 프랑스에 있는 해변이에요. 자, 니스가 프랑스 땅에 그 지중해 쪽에 붙어 있다면 노르망디는 서해 아니 그 영국 도보해 그러니까 영국을 바라보는 그 바닷가 쪽에 있겠죠. 노르망디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그다음 프랑스 드골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드골 장군 그리고 그다음은 그 영국은 몽고메리 사막의 롬멜을 물리친 몽고메리 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장 몽고메리 장군 이렇게 있겠죠. 이런 분이 협의를 해갖고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우리 6.25 때 원산 상륙작전 원산이 아니죠. 인천 상륙작전 있듯이 불시에 노르망디로 상륙작전을 펼쳐갖고서 그쪽으로 해서 쭉 연합군이 몰고 가서 결국은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독일의 항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연합군 전사의 어떤 한 획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한 획을 그은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전 다음은 전이에요. 전은 전두환도 있고 뭐 많죠. 전우치도 있었고 하다 저는 전봉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으로 시작되는 말 전봉준은 녹두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어떤 애환이 담긴 노래도 유명했던 있었는데요. 전봉준은 뭐냐면은 동학이죠. 동학. 우리나라가 민비가 시해당하고 일본이 들어와서 민비 시해당하고 그 다음은 그 고종이 무서워서 거의 뭐 그 경복궁에 같이 있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도망갑니다. 일본군 몰래 도망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면 아관이죠. 아관. 그래서 그게 아관 파천입니다. 거기 갔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또 거기서 나오면서 대한제국을 성립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 전에 일본군이 그러니까 1876년에 운요 사건을 한 다음에 강화도 조약 맺고 일본군이 들어온 다음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있고
1884년인가에 갑신정변이고 막 그러는데 임무군란이 있을 때 대원군이 재집권한 다음에 그 대원군을 괜히 청나라에서 갑자기 소환시키는 버립니다. 그 대원군이 소환되는 바람에 그 다음은 청나라가 남아있고 그리고 일본군도 우리도 남아있겠다 해서 남아와서 둘이서 있다가 나중에는 일본과 청나라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갖고 그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기죠. 1800 1894, 95년 이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문비시의 바로 전이죠. 그런 그런 차에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 이런 분들은 진짜 탄광노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죠. 예를 들면 진주밀란도 일어났어요. 1860년 이런 때 진주밀란이 일어나서 저기 탄광놀이를 막 차단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는 또 이제 박해를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단합해 갖고 이제 덤벼드는데 왕을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고 탄광놀이를 물리쳐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이제 커지니까 갑자기 외국에다가 중국, 일본에다가 요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 농민군들을 막 거의 막 사륙하는 거죠. 우리는 곡괭이 들고 있는데 총으로 막 쏴댔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 그 전봉준 분도 녹두 장군인데 이 저기 뭐 농민 저기 최재우, 최시형 이런 분하고 같이 있다가 잡혀서 일본군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농민의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사건, 그거 대변해주는 역사에 나오는 장군이죠. 전봉준, 녹두 장군입니다. 녹두 장군 전봉준. 이상 끝말잇기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번째 시간은 전봉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미있으면은 좋아요를, 재미없더라도 지지지지하다 싶어도 또 격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우마담TV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